반갑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한번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주디스 버틀러가 이번에 번역되어 나온 책 제목이 뭐냐면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라는 책입니다. 주디스 버틀러.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비교 문학과 수사학과 교수입니다. 여성주의 이론가이기도 하고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퀴어 동성애 관련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연구에서 최근에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을 넘나들면서 학문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의 고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겠죠. 인간으로서의 인간 삶의 가능성.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체의 윤리적 관계성입니다. 인간 삶과 공동체의 윤리,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 삶의 자유를 더 옹호하느냐, 아니면 방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는 조금 제한해도 공동체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평등, 자유와 평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 공동체,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철학자가 바로 주디스 버틀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가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버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담론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 된 수행성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퍼포머티비티라는 말, 퍼폼이라는 말이 수행하다는 말이겠죠. 이 수행성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의 이 지폐가 수행적인 힘과 그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거리의 정치, 나아가서 정체성의 정치로 확장해서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서 연대의 정치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버틀러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잠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버틀러가 이야기한, 여기 책에 나오죠, 신체 이야기. 그 다음에 거리의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결론으로 벌거벗은 신체들이 연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행성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를 수행하다, 시도하다, 뭐 그런 말이죠. 실행하다, 퍼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이제 꾸몄던 것이 버틀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버틀러는 이 수행성 이론에서 수행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행위를 직접 몸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즉,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고방식이 바뀌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이러한 몸으로 실천하는 이 수행성 개념에서 신체가 등장해요. 신체. 두 번째 이야기가 신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버틀러는 수행성을 통해 몸으로 느끼는 신체의 변화가 정신의 변화를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영역에서
불안정성, 이 불안정성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왜 동성애자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퀴어 문화 축제를 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또 정강훈 같은 극우 개신교도들과 태극기 부대들은 왜 광장에서 저렇게 악을 쓰면서 모일까? 최근에는 의사협회의 총파업과 민주노총의 이 집회도 계급의 측면에서 보면은 역설적이지만 정반대지만 동일한 맥락이에요. 왜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그런 데모를 하고 또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축제를 하고 그런 자기 소리를 외칠까?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버틀러 이야기는 이거죠. 이런 수행성 개념을 통해서 신체가 광장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사고를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에게 있어서 수행성 개념은 중요하고 이 수행성이 이루어지는 신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특별히 이제 버틀러는 여기서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인종이라든지 계급의 문제, 거기에서 약자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거리의 정치 혹은 연대성을 고민하는 게 주디스 버틀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와 시위에 자신의 몸으로 직접 참여해서 공동의 행동을 수행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수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동일한 정체성을 구성해 준다는 것이 바로 수행성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수행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채점목에 있는 거리의 정치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이 거리의 정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체성에 대한 정치, 정체성의 정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체성의 정치가 뭐냐?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동맹을 결성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 방식이 바로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TERF라고,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exclusionary radical feminist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이제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죠. 여성의 정체성을 최우선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거죠. 우리 숙명여대입니까? 거기에 이제 성전환한 남성이 이제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법대를 이제 입학하려고 하니까 숙대 학생들이 막았죠. 이제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인데, 이게 여성성에 근거한, 여성 정체성에 근거한 바로 정체성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정치의 한 단면이에요. 트랜스젠더라는 약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TRF의 정체성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한국의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젠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서는 차별, 괴롭힘, 폭력의 노출이 강화될 게 분명한 사람들인 트랜스젠더를 여성이 아니라고 배제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여성을 차별, 인종주의, 그리고 배제의 기제로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정체성의 정치, 여성의 정체성에 기반한 이 정체성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로는 연대의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버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대의 정치는 자유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연대의 열매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 자유의 열매지, 저 사람을 배제하고 나 혼자 자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죠. 버틀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란 나에게서 혹은 너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함께 행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만드는 유대로부터 오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유, 너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유대할 때 여기서부터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를 강화하는 정체성, 너를 강화하는 정체성의 정치로서는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이 자유를 찾아내자. 이게 주디스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연대성의 정치죠. 그리고 이 연대성의 정치를 일궈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성이나 인종이나 계급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벌거벗은 신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성을 통해서 신체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연대하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닌가. 저는 이제 버틀러의 책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연대성의 정치, 전체성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하나 이제 버틀러가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텔 아비브죠. 이 텔 아비브를 동성애 친화 도시로 내세우고 선전하는 것에서 버틀러가 정체성의 정치의 한 예를 듭니다. TRF는 또 하나의 예고. 자, 여기서 버틀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최대 도시가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곳임을 자랑함으로써 동성애 문제의 개방적인 서구 사회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탄압을 물타기하라는 책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폭격하는 거라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자 지구 사람들을 폭격하고 죽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텔 아비브에 동성애 친화 도시를 만들어서 서구 사회에 봐라, 우리가 이만큼 개방적이고 이만큼 자유로운 사회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의 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디스 버틀러가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이스라엘이 이런 추악한 캠페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연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버틀러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즘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것은 여성 정체성 혹은 페미니즘에 맞지 않다. 이게 이제 버틀러의 이야기죠. 버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 정치와 인정 투쟁에 함몰된 채 자기 집단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에 눈을 감는 데 쓰이는 것에 반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미투 운동의 여성 정체성 정치가 차이만을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는 연대의 정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를 못 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너를 여성과 남성으로 봤을 때 여성 정체성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랜스젠더를 배제해요, 남성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나와 너의 사이에서 함께하는 자유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그런 미투 운동,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의 정체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버틀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 지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공고라고 주디스 버틀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cohabitation, 함께 거주하는 것, 공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뭐 공전 혹은 공생 뭐 이런 말로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타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연결되어서 나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되잖아. 나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이게 공거 개념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체성의 정치를 고집하면서 나의 신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정치를 통해서 정체성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신체들의 연대하는 정치, 연대성의 정치를 바로 버틀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틀러의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정리한 게 4번입니다. 벌거벗은 신체들의 연대하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주디스 버틀러를 통해서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따라서 지금의 윤리적 책무는 이러한 타자들의 생명과 다양성 그리고 복수성을 보존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아가 젠더, 인종, 계급, 세대 등 각자가 놓인 위치 및 상황에 따라 더 불안정하고 더 취약한 집단에 속한 이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배 권력은 이것을 개인의 무능이나 무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서 뒤처진 자들을 혐오하거나 혹은 뒤처진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우월성을 느끼고 그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을 혐오하는 세상, 갑질하는 세상, 졸질하는 세상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시조 가운데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였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런데 모두가 태산을 오를 만큼 강인한 체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장애인들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르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를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버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버틀러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삶의 불안정성을 차별화해서 배치하고 삶 자체를 차별적으로 가치 매기기 위해서 일련의 척도를 설정하는 권력에 저항하라. 이게 버틀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을 버틀러가 2010년에 전 세계에 일어난 그 집회와 시위에서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저 발음이 안 되네.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점령하라. 우리 뭡니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을 때 점령하라. 운동들. 그 다음에 터키 게이지 공원의 집회. 또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거주지를 요구하는 난민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출현하는 시위를 포괄하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침묵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의 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버틀러에게 있어서 이들이 처한 취약성 그리고 불확실성, 이것을 극복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제 이런 취약성과 불확실성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라고
주디스 버틀러가 보고 있습니다. 버틀러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의 잠재적 평등과 살만한 삶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서로 간의 의무의 한 토대인 것이다. 이게 연대성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하는 신체들이죠. 자기 자신의 신체만을 자기 자신의 신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는 자유로움을 위해서 이 연대성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들의 거리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와 광장에서 배제된 모든 이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벌거벗은 신체들이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조로자 아간벤이 말했던 호모사케르보다 그거는 벌거벗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 관념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성을 지닌 버틀러의 신체를 이야기해서 저는 아간벤과 버틀러 이야기를 종합해서 벌거벗은 신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신체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제된 자들이 각각 고립된 상태로 싸워서는 각계격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들은 서로 연대해야 된다. 이게 버틀러의 이야기죠. 이제 문제는 뭐냐? 모든 신체들을 인정해야 될까? 모든 신체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신체 혹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리의 정치를 펼치는 극우 태극기 부대 개신교 단체의 신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가둬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고민들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버틀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 우리가 버틀러의 이론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버틀러는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치 혹은 감염병을 퍼뜨리는 극우주의자들의 정치는 정체성의 정치의 일환으로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신에 버틀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치의 주체 지위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의 신체에 주목하자 이야기. 그래서 페미니스트들 가운데 트랜스젠더라는 소수자에게 집중하는 거고,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고, 흑인들에게 집중하는 거고, 성소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난민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버틀러의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인종, 계급과 세대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배제된 자들이 자신의 신체로 각계 전투로서는 이 거대 지배 권력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의 정치를 하지만 정체성의 정치에 머물지 말고 연대하는 정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버틀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우리가 나와 너와 이렇게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정체성의 정치를 펼칠 때 그 신체들은 약자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약자들이 연대하는 신체성의 정치가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의 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사고 가치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버틀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